오케이. 전자기도 나갑시다. 자, 여기다. 자, 전기에너지의 생산. 자, 이 단어는 전자기 유도 현상 나는데, 오케이? 전자기 유도는요, 크게 두 가지 법칙이 있어. 자, 어떤 법칙이냐? 렌츠의 법칙이 있고요. 렌츠의 법칙이 있고, 패러데이의 법칙이 있습니다. 둘 다 알려줄 거야. 그런데 통합과학과 물리학원에서는 주로 이 렌츠의 법칙이 중요해요. 알겠죠? 네, 선생님 둘 다 알려줘. 패러데이 법칙은 나중에 전자기와 양자에 대해서 배울 거거든, 고3 때. 물리 쪽. 그때 좀 많이 쓰는 거야. 알겠죠? 일단 전자기 유도 현상이 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할게. 전자기 유도 현상이란 뭐냐면 이거야. 자, 얘가 자석이에요. 얘가 코일이야. 자석 주변에서 코일을 움직이거나 또는 코일 주변에서 자석을 움직이지? 또는 코일과 자석을 이렇게 상호작용을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변해. 얘가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면서 자,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면서 코일에 전원장치, 전압을 연결해주지, 건전지를 연결해주지 않았지만 전류가 흐르게 되는 현상이야. 얘가 이 현상을 우리는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해가지? 그럼 전자기 유도 현상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자기장이 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게. 자, 자기장이란 뭐냐면 자기장이란 B라고 표현하거든, B로. 자, 영어로 magnetic field라고 표현합니다. 자, 봐봐. 자, 자석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N극과 S극으로 나뉘어지죠. 맞아요? 그럼 자석은 어떤 힘이 작용하냐면 자석과 자석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지. 그치? 자석과 쇠붙이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자, 이렇게 자석과 쇠붙이 또는 자석과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뭐라 불러? 자기력이라고 이야기해요. 알겠죠? 자기력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석끼리 붙어 있어도 힘이 작용하지. 떨어져 있어도 힘이 작용해. 자, 떨어져 있어도 힘이 작용한다는 소리는 이 자기력에 작용하는 공간이 존재한다는 소리겠지. 그치?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그 공간을 우리는 뭐라 불러? 자기장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알겠죠? 그런데 이 자기장은 눈으로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공간에서. 그래서 눈으로 보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여기다 무엇을 설치해? 나침판을 이렇게 갖다 놔.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 했을 거야. 그치? 이때 나침판의 앵글을 자세히 봤더니 나침판의 앵글이 여기서 이쪽을 가리키고요. 그치? 나침판의 앵글이 여기서는 이쪽을 가리키고 여기서는 앵글이 이쪽을 가리키고 나침판의 앵글이 여기서는 이쪽을 가리키더라는 거야. 그래서 과학자들이 얘가 자, 나침판의 앵글을 쭉 연결해서 나침판의 앵글을 쭉 연결해서 하나의 단일 패곡선을 이렇게 만듭니다. 하나의 단일 패곡선을 이렇게 만들어. 이해가? 자, 그래서 이 선을 우리는 중학교 때 뭐라고 불렀냐? 자기력선이다라고 배웠어요. 기억나요? 그래서 이 자기력선은 어디에서 나와서? N극에서 나와서, 그지? 어디로 들어간다? S극으로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자, 자기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자기장이 어떻게 된다? 들어간다라고 배웠어. 이해가요?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은 나침판을 갖다 놨을 때 나침판에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누구였다? 자기장의 방향이었다. 이해가요? 이게 바로 자기장이에요. 오케이? 근데 이 자기장을 앞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할 거야. 자기장을 우리는 앞으로 자속 밀도라고 표현해서 단위 면적의 수직으로 꽂히는 자속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자기장의 세기 또는 자속 밀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여기서 공집합과 비슷한 녀석 있지? 아, 공집합 아직 수학에서 안 했나? 자, 얘를 우리는 파이라고 표현하는데 얘가 바로 뭐냐? 자속이야. 그럼 선생님 자속이 뭔가요? 자속이 뭐냐면 이거야. 자, 여기 한 면적에 자, 이 면적을 뚫고 지나가는 자기력선이 있지. 그지? 이 자기력선의 총수의 합을 우리는 뭐라 불러? 자속이라고 표현하고요. 오케이? 이 자속의 단위는 뭘 사용하냐면
웨버를 사용해. 웨버를 사용해. 그러면 자기장의 세기란 뭐냐? 똑같은 면적에 통과하는, 이 면적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총수의 합이 바로 자기장의 세기야. 얘가 그럼 같은 면적에 자기력선이 많이 꽂혀 있으면 어때? 자기장의 세기가 센 거고요. 똑같은 면적에 자기력선이 적게 꽂혀 있어. 그럼 자기장의 세기가 약한 거야. 이해갑니까? 괜찮아? 그래서 자기장의 단위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웨버퍼. 자, 단면적이니까 제곱미터가 되겠지. 그치? 얘를 줄여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테슬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패러데이 법칙 하면서 선생님 좀 중요하게 다뤄줍니다. 자, 그래서 자기장은 단면적분의 누구다? 자속이다. 알겠죠?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를 우리는 자속 밀도라고 이야기해. 알겠죠? 그럼 지금부터 자, 렌츠의 법칙이란 뭐냐면 이거야. 자, 자석 주위에서 코일을 움직이거나 코일 주변에서 자석을 움직일 때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속이 변해. 자기장의 세기가 변해요. 자기장의 세기가 변함으로 인해서 이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우리는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이야기했지. 그치? 그러면 이 유도 전류에 이때 이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유도 전류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유도 전류의 방향을 확인하는 법칙. 전류의 방향을 확인하는 법칙을 우리는 렌츠의 법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자, 렌츠의 법칙은요.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아, 그럼 유도 전류의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 자, 첫 번째 자기장의 세기래. 아유, 미쳤네. 다시 할게. 자, 자석의 운동을 뭐하는 방향?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합니다. 이게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 설명할게요. 알겠죠? 자, 두 번째 자속의 변화를 뭐하는 방향?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런 소리예요. 자, 봐봐. 자, 우리가 중학교 때 오른손 법칙 혹시 기억나? 오른손 법칙? 자, 원래 직선도선에서 전류가 흐르면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었고 내 손가락이 바로 누구였어? 자기장의 방향이었지. 그죠? 근데 코일은 달라요. 코일은 내 손가락이 전류고요. 코일 같은 경우는 막대 자석과 비슷한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자, 내 손가락이 전류고요. 엄지손가락이 바로 누구다? 자석의 N극에 해당된다는 거야. 즉 자기장의 방향이라는 소리야. 알겠죠? 그럼 봐봐. 자, 자석의 S극이 가까이 가요. 이해가? 그러면 S극이 가까이 가면 자석의 운동을 뭐하는 방향?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전류를 눌러야 되지. 그러면 N극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아줘야 될 거 아니야. 막기 위해서는 위쪽이 S극, 아래쪽이 N극이 되도록 유도전류를 눌러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이제 자석으로 보여줄게. 자, N극으로 S극으로 자석이 들어가잖아. 그럼 얘가 들어가게 되면, 얘가 가까이 가게 되면 위쪽으로 통과하는 자석이 어때? 많아지지. 그죠? 그럼 위쪽으로 통과하는 자석이 많다는 소리는 아래쪽으로 빼주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흘러야 자석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르는 거죠. 이해가요? 이렇게 봐도 돼. 알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N극이 다가올 때 봅시다. 알겠죠? N극이 다가올 때 자석의 운동을 뭐 해줘야 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전류를 흐르는 거잖아. 그러면 N극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려면 위쪽이 어떤 극? N극, 아래쪽이 어떤 극? S극이 되도록 유도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된다는 소리야. 오른손으로 해야 돼, 왼손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자석으로 한번 볼게. N극에서 자석이 뭐 하고 있어? 나오고 있지.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그 N극이 다가오면 밑으로 통과하는 자석이 어떻게 돼? 강해지지. 그치? 그럼 밑으로 통과하는 자석이 많아지니까 위쪽으로 빼주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른다는 소리야. 이해가? 그래서 자석의 변화를 뭐하는 방향?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른다는 소리예요. 자, 역시 마찬가지야. 이번에는 N극이 멀어져. N극이 멀어지면 멀어지지 못하도록 뭐 해줘야 돼? 방해해줘야 되지. 그럼 얘가 얘를 끌어당겨야 될 거 아니야. 인력이 작용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위쪽이 어떤 극?
S극, 아래쪽이 N극이 되도록 유도를 이렇게 흐르게 된다는 소리야. 자, 이제 자속으로 보여줄게. 자, N극이 달아나게 되면 밑으로 뚫고 들어가는 자속이 어떻게 돼? 적어지지. 그치? 그럼 강화시켜줘야 되겠지, 적어지니까. 그치? 그럼 밑으로 강화시켜줘야 되니까 강화시켜주는 방향으로 유도를 꺼준다는 소리야. 이것을 우리 뭐라 불러? 렌츠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해. 이해가? 오케이? 그럼 페러데이의 법칙이 뭐냐? 이거야. 자, 잘 가. 오케이? 그럼 유도전류가 흐르는 이유는? 자, 유도전류가 흐르는 이유는? 자, 봐봐. 자,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생기는 전류를요, 우리는 뭐라 불러? 유도전류라고 이야기해. 알겠죠? 오케이? 그럼 유도전류가 흐르는 이유는 자속이 변함으로 인해서 누가 생기기 때문이야? 전압이 생기기 때문이지. 그치? 자, 이때 생기는 유도 전압을 우리는 유도 기전력이라고 표현하고요. 오메 법칙에 의해서 유도 기전력과 유도 전류의 세기는 어떤 관계야? 비례 관계야. 이해가? 비례 관계고요. 얘는 누구에 따라서 달라지냐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뭐다? 방해하는 방향이라는 소리야. 방향을 뜻해요. 알겠죠? 여기서 N은 뭐냐? 코일의 가문수를 뜻해. 코일의 가문수. 그래서 단위 시간 동안에 누구의 변화량? 자속의 변화량. 이해가? 1초 동안 자속이 많이 변하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유도전류를 흐른다는 소리야. 이게 바로 누구야? 페러데이의 법칙이고요. 자, 지금 더 중요한 거. 자, 이거 봐봐. 그럼 자속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자기장의 세기 곱하기 단면적이었지. 그지? 그러면 자속의 변화는요, 곧 자기장과 단면적의 곱의 변화량을 뜻하는 거야. 알겠죠? 그럼 이 페러데이의 법칙은 어떻게 푸는 거냐?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n 곱하기, 이건 솔직히 좀 높아지면 돼요. 알겠죠? 단위 시간 동안에 누구의 변화량? 자기장의 세기와 단면적의 변화량. 이해가? 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곧 얘는, 자, 잘 들어. 자, 결론만 외워도 됩니다. 마이너스는 어차피 반대 방향이야. 그치? n은 코일의 가문수예요. 그치? 이때 자기장이 일정할 때는 단위 시간 동안의 누구의 변화량? 단면적의 변화량. 이게 바로 뭐냐면, 코일과 자석의 어떤 속도? 상대 속도. 코일과 자석의 상대 속도에 따라서 유도전류의 세기가 달라진다는 소리야. 오케이? 또 두 번째, 마이너스 n에 이번엔 단면적이 일정해요. 그런데 누구의 변화량? 단위 시간 동안에 자기장의 세기의 변화량. 오케이? 그럼 얘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얘는 바로 고등학교 통합과학에서는 자석의 세기라고 표현해. 알겠죠? 즉 유도전류의 세기는요, 코일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이해가요? 즉 자석의 세기가 어떨수록 셀수록, 자석의 세기가 셀수록 유도전류가 많이 흐른다는 소리야. 이것만 기억하면. 두 번째, 이해가? 자, 두 번째, 얘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얘네들의 상대 속도, 즉 얘네들이 얼마나 빨리 가까워지는지 또는 얼마나 빠르게 멀어지는지. 이해가? 즉 상대적으로 빠르게 움직일수록 코일과 자석이 코일의 상대적인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누구에 따라서 달라져? 코일의 가문수. 코일의 가문수가 어떨수록 많아질수록 유도전류의 세기가 강해진다는 소리야. 이해가지? 이것을 우리는 페러데이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해. 이 공식 같은 경우는 몰라도 돼. 요거는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괜찮아? 자, 이제 책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봐봐. 자,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 봐봐. 자, 유도전류,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유도전류라고 이야기하지. 그러면 유도전류의 방향, 이게 바로 렌츠의 법칙이죠. 그치? 바로 자석의 운동 방향과 자석의 극에 따라서 달라지지. 어떤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른다? 자석의 운동 방향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른다. 또는 자기장의 세기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했지. 그 유도전류의 방향은요, 자, 자석을 코일에 가까이 할 때와 멀리 할 때 유도전류의 방향은 어떤 방향이야? 서로 반대 방향이 되겠지? 그치? 코일에 N극이 가까이 할 때와 N극이 가까이 할 때와 S극을 가까이 할 때
유도 방향, 유도 전류의 방향은 어떤 방향이었어? 반대 방향이라는 소리겠지. 이해가? 자, 이거 봐봐. 자, 그럼 유도 전류의 세기는, 자, 유도 전류의 세기는요. 자, 유도 전류의 세기는 자석의 세기가 셀수록, 그치? 코일과 자석 사이에 상대적인 빠르기가 빨리 움직일 수 없, 즉, 빠르게 가까워지거나, 빠르게 멀어지거나. 그치? 자, 만약에 자석이 코일에 딱 가만히 멈춰 있어. 이러면 전류 흘러 안 흘러? 안 흐른다는 소리야. 이해가지? 자, 그 다음에 코일에 가분수가 어떨수록 많을수록, 그치? 유도 전류의 세기는 어떻다? 세진다. 이게 바로 패러데이의 법칙이에요. 이해가? 자, 지금 다시 한번 들어. 검육에는 뭐냐? 전류가 보면 이 바늘이 움직이는 기계야. 이해가? 그러면 N극이 다가오면 다가오지 못하도록 방해해줘야 되겠지. 그지? 그럼 위쪽이 N극, 아래쪽이 S극이 돼도 유도전류가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이때 바늘이 어느 쪽으로 움직여? 오른쪽으로 움직이지. 그죠? 자, 그런데 봐봐. 근데 봐봐. 그지? 자석을 겹쳐서 움직이게 되면 바늘이 더 많이 움직이지. 자석의 세기가 세진 거야. 그치? 자, 자석을 빠르게 움직였어. 그럼 바늘이 더 많이 움직이지. 이제 유도전류의 세기가 세진 거예요. 그치? 코일을 엄청 많이 감았어. 그랬더니 바늘이 많이 움직이지. 그치? 유도전류가 세진 거야. 이해가? 자, 그러면 전자기 유도 현상에서 에너지 전환은요. 봐봐. 코일이나 자석이나 코일의 운동 에너지가 누구로 전환되는 거야?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지. 그치? 봐봐. 자석이나 코일을 움직이면 이거 운동 에너지지. 그치?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겠지. 그래서 코일에 무엇이 흘러? 유도 전류가 흐르지. 자, 어떤 에너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경우예요. 이해갑니까? 안 어렵지? 어려워? 어려니? 아까 그 자석 밀도 어? 아까 막 공식 나왔을 때는 어렵지? 그거는 이제 물리예요. 그런데 과중만 간다며 익숙해져야 돼. 알겠죠? 자, 봐봐. 자석을 가까이 할 때, 그치?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겠지. 맞아? 그럼 N극이 가까이 다가오니까 위쪽이 N, 아래쪽이 S극 이렇게 유도전류 흐르죠. 이렇게 흐르는 거야. 그때 바늘이 어느 쪽으로 움직여? 오른쪽으로 움직이네. 그러면 얘를 멀리 할 때는 자, 멀리 달아나지 못하도록 막아줘야 되지. 그럼 위쪽이 S극, 아래쪽이 N극이 되죠. 그럼 유도전류 이렇게 흐르니까 반대로 흐르니까 바늘이 어느 쪽으로 움직여?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야. 이번에는 S극을 가까이 하면요. 이렇게 유도전류 흐르지. 그러니까 바늘이 어느 쪽으로 움직여? 왼쪽으로 움직이고요. S극을 멀리하면 멀리하지 못하도록 N, S 이렇게 유도전류 흐르겠지. 그러니까 바늘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 거야?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야. 자, 자석을 빠르게 움직이면 바늘이 크게 움직이지. 그지? 자, 자석이 정지해 있으면요.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색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러니까 전류가 흘러가는 거야. 안 흐르는 거야. 이해가? 까지 그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시작. 아이고, 다 했으면 이게
다 했어? 자, 이제 하자. 자, 하고 진도 계속 나갑시다. 자, 코일 주변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변할 때 코일의 유도 전류가 흐르지. 그지? 자, 자석과 코일의 상대 운동에 의해서 코일의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전자기 유도 현상. 그치? 전자기 유도. 전자기 유도에 의해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이야기하지. 자, 유도 전류의 세기는 자석을 움직이는 속도가 빠를수록, 그 다음에 자석의 세기가 강할수록 코일의 가문수가 어떨수록 많을수록 커진다. 자, 코일의 자석의 N극을 가까이 할 때와 N극을 멀리 할 때 유도 전류의 방향은 어떤 방향? 반대 방향이죠. 자, 전자기 유도 현상에서 에너지 전환 과정은요, 자석이나 코일의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지. 그치? 자, 1번. 다음은 코일과 자석의 운동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코일 근처에서 자석을 움직이거나 자석 근처에서 코일을 움직일 때 코일의 유도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때 코일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자기장의 변화를 또는 자속의 변화,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다. 렌체 법칙이지. 자, 두 번째. 전자기 유도에 의해 코일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에 영향을 주는 것. 자, 첫 번째 코일의 가문수. 두 번째 자석의 세기. 자석을 빠르게 움직이는 거지. 방향은 관계없죠. 자, 그림같이 코일 근처에서 자석을 움직이면 자, 관찰한 결과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 자석을 움직일 때 검육의 바늘이 움직이는 거지, 그지? 코일 속에 자석이 정지해 있으면요, 바늘이 움직여요? 안 움직이지. 그지? 자석을 빨리 움직일수록 검육의 바늘이 움직이는 폭이 어떻게 돼? 커지지. 안 돼. 어려워요? 쉽지? 그지? 자, 여기가 물리 파트예요. 자, 이거 아까 그거고요. 자, 금방 봐. 자, 그럼 이 전자기 유도 특이한 현상이 발견됐잖아. 그지? 그럼 이 현상을 이용해서 무엇을 만드는 거냐? 바로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무엇을 만들었다? 발전기를 만들었다. 발전기가 뭐예요? 전기를 만들어내는 기계야. 기계가, 자, 발전기란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운동 에너지를 어떤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장치가 바로 뭐예요? 발전기예요. 그럼 발전기의 원인은 뭐냐면 이거야. 자석 사이에 누가 있어? 코일이 있지. 이 코일을 회전시키면 얘가 코일이지. 그지? 이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어때? 변하지. 변하니까 유도 전류가 흐르는 거야. 이해가요? 그럼 얘를 돌리게 되면 자, 코일의 운동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죠. 자, 봐봐. 자기장은 항상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지. 그지? 코일이 요렇게 되어 있어. 오케이? 그럼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몇이야? 0이지. 0이에요? 아직 전류 안 흘려? 그럼 0도에서 0도에서 90도까지 들어볼게. 얘가 이렇게 회전하는 순간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어때? 강해지지. 그 강해지지 못하도록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줘야 되겠죠? 이해가요? 아,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야. 이해가? 몇 도에서 몇 도? 0도에서 90도까지. 이해가? 자, 그럼 90도에서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어때? 가장 많지. 그럼 90도에서 180도까지 갈 때는요,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어때? 적어지지. 그러면 이쪽으로 강화시켜주는 방향으로 유도전류를 넣어야 되겠지. 그치? 여기는 약화시켜주는 방향으로 유도전류를 넣었잖아. 여기는 강화시켜주는 방향으로 유도전류를 넣지. 전류의 방향이 어떤 방향이 됐어? 반대 방향이 됐지. 아, 이렇게 몇 도마다 90도마다 전류의 방향이 계속 어때요? 바뀌지. 그래서 발전기가 어디에 있어요? 발전소에 있어. 이해가? 그래서 발전소에서 만들어내는 전기는요, 전류의 세기와 방향이 계속 어떻게 되는 거야? 바뀌는 거야. 이해가? 이런 전류를 우리는 뭐라 불러? 교류전류라고 이야기한다. 알겠죠? 발전소에서 만들어내는 전기는 전부 다 이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전기이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와 방향이 계속 바뀌어요. 알겠죠? 그 직류전류란 뭐냐면
전류의 세기와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누구야? 건전지. 건전지는 플러스과 마이너스가 있지. 그래서 전류는 플러스에서 나와서 어디로 올려? 마이너스로 계속 한쪽 방향으로 오르잖아. 이게 직류전류예요. 자, 우리 가정에서 쓰는 전기는 직류가 교류가? 교류예요. 자, 콘센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 없어? 없지. 전류의 세기와 방향이 계속 90도마다 어떻게 된다? 바뀌게 되는 거야. 이해가죠? 그지? 자, 그럼 발전소의 발전기를 보자. 자, 실제로 발전소의 발전기는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얘가 뭐냐면 증기 터빈이에요. 증기 터빈이야. 알겠죠? 자, 물을 끓이게 되면 뭐가 만들어져? 굉장히 뜨거운 고온 고압의 수증기가 만들어져요. 이 수증기가 여기 터빈을 통과하면서 이 날개를 돌리는 거야. 이 날개를 돌리면요, 그 안쪽에 누가 있어? 여기에 코일이 있고요. 그 안에 연구 자석이 있어. 이해가? 그럼 이 터빈이 돌아가면서 이 자석이 돌아가겠지. 그지? 그러니까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세니까 계속 바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전기가 생기는 거지. 이해가? 이게 발전기가 원리예요. 자, 그럼 봐봐. 자석 또는 코일을 회전시켜서 봐봐. 자석 또는 코일을 회전시키기 위해서 터빈을 이용하는 거지. 그지? 구조. 자, 안쪽 축을 따라 회전하는 자석과 자석이 회전하는 거야. 바깥쪽에 철심이 들어있는 코일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지? 그럼 원리는 발전기 회전축에 연결된 터빈이 회전함으로 인해서 발전기 내부의 자석이 계속 회전하겠지. 그러니까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니까 전자기 유도 현상이 나타나면서 유도 전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알겠죠? 즉 코일의 터빈의 운동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예요. 이해가지? 그러면 이 터빈을 돌리는 방식에 따라서 발전소의 종류가 달라져. 자, 봐봐. 자, 화석연료, 석탄석유, 천연가스지. 얘를 태워. 그럼 엄청나게 많은 열이 나오죠. 그 열로 물을 끓여. 오케이? 그럼 뭐가 발생해? 증기가 발생하겠지. 그때 발생하는 증기로 이 터빈을 돌리는 게 바로 뭐야? 화력 발전이에요. 이해가? 두 번째. 그러면 원자력 발전은 뭐냐? 우라늄 같은 경우, 우라늄 같은 방사성 원소를 분열을 하면 핵 분열이라고 하거든? 질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 질량이 줄어든 것만큼 빛의 속도의 제곱배 곱해져서 에너지가 나오지. 그 에너지로 물을 끓이는 거야. 그럼 뭐가 발생해요? 증기가 발생하겠지. 그 증기로 얘를 돌리는 게 바로 뭐야? 원자력 발전이에요. 이해가? 자, 물의 낙폭에 의해서 이 터빈을 돌리는 걸 뭐라 불러? 수력 발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가요? 근데 나머지 이 발전기는 전부 어때? 동일하지. 이해갑니까? 어렵지 않지? 자, 봐봐. 여기 나와 있네. 자, 나와 있죠? 자, 화력발전이란 뭐냐?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이 화석연료를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열로 물을 끓이면 고온고압의 수증기가 이동하지. 이 증기가 움직이면서 이 터빈을 돌리는 거야. 그죠? 그 에너지원은요, 석유나 석탄 같은 화석연료의 화학에너지. 이 화학에너지가 열에너지로 전환되고, 이 열에 의해서 터빈을 돌리는 거니까 운동에너지로 전환되겠지. 이 터빈을 돌리기 때문에 발전기에서 전기에너지로 전환되게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원자로 보자. 우라늄, 원자에게 핵분열 반응에서 감소한 질량만큼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이 에너지로 물을 끓이면 고온고압의 수증기를 얻고요. 이 수증기로 터빈을 돌리는 거야. 그죠? 자, 터빈을 돌리게 되면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전기를 얻을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우라늄이 갖고 있는 핵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됐다가 터빈을 돌리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겠지.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게 되는 거야. 이해하죠? 자, 수력 발전. 댐에 의해서 높은 곳에 있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그치? 이 터빈을 어떻게 해줘? 돌려주는 거야. 이해가요? 그러니까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전기가 만들어지겠지. 그치? 즉, 물이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터빈을 돌리는 운동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예요. 이해가지? 자, 발전과 일반생활. 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전기 에너지는요,
화석연료와 핵연료를 이용한 생산이 가장 큽니다. 자, 봐봐. 화석연료가 자, 천연가스도 역시 화력발전이에요. 그치? 화석연료니까 거의 얘네들 합쳐서 몇 퍼센트냐? 거의 60% 차지하지. 원자력 발전이 거의 30%를 차지해요. 나머지 신재생 에너지, 나머지 에너지가 이만큼이야. 대부분 화력과 뭐야? 원자력이죠. 자, 화력 발전. 장점. 적은 비용으로 짧은 시간 안에 건설할 수 있고요. 비교적 좁은 장소에 건설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자, 전기 사용 소비자 근처에서 건설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된 전기를 보내는 비용이 적게 들고요. 발전량 조절이 쉽고요. 다양한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 있어서 즉 누구? 석유, 석탄, 천연가스 굉장히 다양한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 있지. 그래서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이 높다는 거야. 전력 수요가 갑자기 증가하거나 에너지 부족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지. 그지? 자, 단점도 있죠. 어떤 단점이냐? 발전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와 탄소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니까 지구온난화의 주범이에요. 알겠죠?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물질들이 발생해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석탄, 석유, 천연가스는요, 매장량이 한계가 있지. 특히 우리나라는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전액 수입이야. 알겠죠? 매장 지역이 저기 중국과 편중되어 있지. 그치? 자, 핵발전 보자. 원자력 발전. 장점. 적은 양의 연료로 대량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고요. 원료 비용이 굉장히 적어. 무전기 값이 싸. 알겠죠? 또 연소 과정에서 이산탄소가 있어 없어? 없어요. 이산탄소 안 나와. 온실기체 발생하지 않아. 그런데 단점은 방사선 폐기물 처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지? 특히 우리나라는 고농축을 못해요. 알겠지? 그죠? 원자력 협착 때문에. 자, 반사능이 누출될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치? 핵 연료 매장량이 한계가 있어서 핵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자, 핵발전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열이 나와. 그럼 이 열이 빨리 식혀줘야 되겠지.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냉각수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대부분 어디에 있어? 바닷가 근처에 있어요. 동해안 쪽에 있지. 울산 쪽. 이해가? 강원도 쪽. 자, 발전소가 인간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냐면 화력발전과 핵발전으로 생산된 전기에너지를 이용해서 인간의 삶이 편리해졌지만, 그치? 환경오염이나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파괴의 위험이 증가했고요. 자원이 고갈될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야. 그 지속가능한 에너지가 바로 누구야?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합성어인 신재생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자, 여기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안 어렵지? 여기 채점하고 선생님 끝낼게. 다음에 선생님한테 얘기해. 풀이하고 숙제 내주고 끝낼게요. 테스트 보러 가자. 할만하지? 여기가 물리 파트예요.
다음 얘기에 할게. 다 했어? 자, 합시다. 자,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것이 누구야? 발전기지? 그지? 발전기의 구조, 안쪽의 축을 따라 회전하는 누구와? 자석과, 그지? 바깥쪽에 철심이 들어있는 코일이 고정되어 있는 거지. 발전기의 에너지 전환, 터빈의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 거고요. 자, 발전기에 연결된 터빈을 돌리는 누구에 따라서? 터빈을 돌리는 누구에 따라? 돌리는 동력에 따라, 그렇지, 동력이라고 하자. 화력, 핵, 수력 발전으로 구분되죠? 그지? 화석연료 누구야? 화력 발전이지. 그지? 핵 발전은 자, 누구야? 핵이 아니라 우라늄이 원료죠. 그지? 그 다음에 수력 발전은 높은 곳에 있는 물의 위치 에너지를 이용해서 돌리는 거죠. 자, 발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 자, 자석과 코일로 구성되어 있다. 맞지? 그지? 자, 자석이나 코일의 위치 에너지를 전기를 아니지, 운동 에너지지? X. 발전소의 발전기는 자석을 회전시키기 위해 터빈을 사용한다. 맞지? 자, 발전기의 터빈을 회전시키면 발전기 내부의 자석이 터빈과 함께 회전하게 되므로 고정된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변해서 유도연료가 흐르는 거죠. 그죠? 자, 화력발전, 화석연료의 화학에너지, 핵발전, 우라늄의 핵에너지, 수력발전, 물의 위치 에너지가 되겠지. 그지? 에너지 전환 과정을 보게 되면 화학에너지가 열에너지로, 열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전기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죠. 역시 핵에너지가 열에너지로, 열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운동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전환되는 거네요. 그치? 3번 아니냐? 3번 해보자. 자, 그림은 터빈 발전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그치? 가로 안에 장치를 쓰시오. 얘 누구야? 발전기지. 발전기네. 그치? 자, 다양한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 있어 에너지 공급이 안정적이다. 화력 발전이죠. 이산탄소 배출 거역과 누구야? 원자력 발전이지. 핵 발전. 그지? 방사성 폐기물 처리가 어렵고 방사능이 누출된 핵 발전이죠. 다른 발전소에 비해 적은 건설 비용 누구야? 화력 발전이 되겠지. 그지? 자, 일단 여기까지 할 거고요. 나머지는 지금 테스트 볼게. 알겠지? 자, 숙제는 몇 쪽이냐? 66쪽까지. 알겠지?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합시다.